안녕하세요. 예보라입니다. 제가 총 4번의 이직을 했기에 저의 이직 사유, 퇴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 시원히 저의 4번의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직장은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이 되자마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집에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봉은 신입 때 2,800으로 대기환경기사 연구직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이 엄청 많았답니다. 저는 사실 첫 직장이어서 일이 많은지 몰랐는데 주변에 팀원들이 엄청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팀원이 6명 중에 팀장님 빼고 다 퇴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좀 일이 많은 편이었고, 그리고 연구직 하면 되게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정말 저는 집안일 중에서도 설거지를 가장 싫어하는데 계속 설거지만 치고 있는 거예요. 서서 계속 실험하고 설거지 치고 실험하고 설거지 치고 이렇게 진짜 하루에 10분도 못 쉬게 일을 해가지고 이건 정말 내 몸에 잘 안 맞는다, 내 적성에 안 맞는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냄새에 되게 예민한데 엄청 냄새가 독했어요. 그런 약품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코피가 또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내 적성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또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입이라서 그렇게 도보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 크게 못 느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달을 일했는데 거기서는 한 달을 일하고 나와서도 아직도 저는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이고 다른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호기롭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가장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었던 직장이에요. 여기는 2년 동안 13번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13번이니까 대략 한 명당 2달도 못 버티고 나오는 자리였어요. 열심히 구직을 하고 바로 식품회사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을 살려서 이번에는 연구직이 아니라 환경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입 연봉 3,600. 역시나 신입으로 들어갔고 연봉이 많이 올랐고 마감 업무와 사무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무님이 저는 사무직인데도 사무실에 있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무실에 있으면 혼나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저는 환경관리자인데 거의 청소를 하며 다녔습니다. 출근이 8시 반까지였는데 7시 반까지 와서 청소를 하고 스크러버라고 환경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주변을 다 돌면서 청소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아침 체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 시간 1시간 전부터 청소와 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환경관리자로 들어왔는데 밖에 거의 환경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 주변이 더럽다? 아니면 회사 부지가 되게 컸는데 A동, B동, C동, D동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주변이 만약에 더럽다 하면 제가 혼났습니다. 한 번은 여름이었는데 30도가 넘는 날씨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 밖에서 치우라고 청소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밖에서 1시간 넘게 청소를 하다가 손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물집을 잡힌 거예요. 그 30도 넘는 날씨에 밖에서 1시간 넘게 빗자루질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루는 과장님이 웬일로 일을 알려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전혀 일을 안 알려주고 계속 저한테 청소만 시켰는데 웬일로 일을 알려준다 해서 갔는데 그냥 아예 안 오시더라고요. 바람에 맞추셔가지고 그냥 아예 안 오는. 그때가 한창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게 생겼어가지고 신고할까봐 혹시나 뭐 폭언이나 막 이런 거 직접적으로 하면 너무 겁이 나셨는지 신고할까봐 막 일을 안 알려주면서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괴롭혔어요. 티 안 나도록. 그리고 듣기로는 특히 가을철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 힘든가 봤더니 가을철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땅에 이제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낙엽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치웠냐? 청소 안 했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13명의 사람이 바뀌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그만두니까 여자분을 이제 사무 업무로 뽑았는데 사무 업무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 똑같이 청소만 시키고 거기다가 청소만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폭언을 엄청 했거든요. 다른 뭐 팀원들 앞에서도 한 팀원분들이 한 그때 8명? 10명 정도 됐는데 그 앞에서 맨날 아침 회의 시간마다 환기사 하면서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진짜 흔히 갈군다고 하죠. 진짜 남들 앞에서 엄청 저를 내리깎고 자존감을 낮추는 말들을 많이 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막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너희 부모가 너 이렇게 일하는 거 아냐. 너 이딴 식으로 일하는 거 아냐. 참으로 좋아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심했어요. 그렇게 괴롭힘이 심하고 일은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욕만 먹는 청소부가 된 거예요. 사무실에는 사무직인데 있지도 못하고 계속 밖에 공장 주변에 계속해서 돌아야 됐거든요. 환경 기계 보고 뭐 측정하러 왔으면 그거 보고 진짜 하는 거 없이 청소만 엄청 하고 욕만 먹고 회의만 들어가고 그렇게 끝났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자취도 안 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제가 눈물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맨날 집에 울면서 엄청 갔거든요. 그냥 울고 가도 엄마 아빠는 제 표정만 봐도 아는 거죠. 저를 20 몇 년 동안 키웠으니까 막 눈이 부어있고 막 빨갛고 막 이러니까 제가 운 거를 알아가지고 엄마 아빠도 이제 제가 매일같이 울고 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 한다는 걸.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솔아 제발 그만둬라. 거기 다니지 말라고 막 그러셨어요. 사실 첫 번째 직장 때는 너무 빠르게 퇴사를 하는 거 아닌지 너무 쉽게 그만두는 거 아닌지 엄마 아빠는 좀 걱정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직장은 엄마 아빠가 저 우울증 걸릴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제발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고민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그렇게 이제 바람까지 맞추면서 일을 안 알려줬을 때 아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때 딱 마음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불신이 엄청 가득 생긴 두 번째 직장이었어요. 사실 엄마 아빠는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엄마 아빠께 너무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취업했다고 친구들한테 막 이것저것 다 자랑을 했었고 저한테는 뭐 취업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막 코트도 사주고 막 이것저것 다 사주고 했는데 제가 또 1년도 못 채우고 9개월 만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약간 아 진짜 내가 모자른가 뭐, 나는 왜 남들이 1년은 정말 기본적으로 채우는데 나는 왜 못 채우지? 아 나한테 문제가 있겠지? 막 이런 자책도 많이 하고 되게 우울하고 되게 제 인생에서는 엄청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그런 욕도 안 먹고 막 그런 힘든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가족들 옆에서 따뜻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버텼던 게 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괴롭힘이 심하면 지금은 진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그만두라고. 정말 회사는 세상에 놀리고 널렸거든요. 그런 괴롭힘 당하는 회사에서 절대 있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있을 필요도 없고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내가 그 예쁜 나이에 그렇게 우울하게 지냈다는 게 저는 지금 와서는 좀 후회돼요. 더 빨리 그만두고 나올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힘이 심한 직장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저와 같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세상엔 회사는 많으니까 얼른 나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퇴사를 하고 휴식이 시작됐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불편한 거 있죠. 제가 1년도 못 채운 직장에 2번이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직장에도 1년을 못 채우면 진짜 어쩌지? 이번에는 무조건 1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 1년에 대한 강박증이 되게 좀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쉬면서 저는 전산회계를 처음으로 배워봤고 영업관리 쪽을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직무를 알아봤을 때 영업관리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비전공자인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영업관리, 경영관리 이런 쪽으로 같이 넣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연봉은 진짜 중요하지 않고 연봉이 진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직장에서 너무 되어가지고 연봉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 좋고 편하게 일하는 사무직, 무조건 사무직으로 가자. 환경기사 자격증 안 살려도 되고 살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진짜 사무직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세 번째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도 더 작고 연봉도 많이 낮춰서 초봉 2,880만 원에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는 영업관리직으로 갔고 전 직장들의 이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입으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오래 다녀야지 생각을 했는데 또 면접 때와 일이 완전 다른 거예요. 면접 때는 마감 업무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완전 생뚱맞은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시간도 잘 버텼고 언제나 한번 동료들이 갑자기 그만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의 일을 제가 혼자서 하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도 또 잘 견뎌오다 보니까 일할수록 마감 업무가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일 채용 공제도 만기를 하게 되었고 팀원들도 점차 잘해주는 게 많이 느껴져서 저에게는 되게 고마웠던 회사예요. 2년 6개월이 넘는 경력을 쌓으면서 저에게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준 회사이고 회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게 해준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직장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업무도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여가지고 연봉이 거의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연봉이 정말 조금밖에 안 올랐고 이제는 20대 후반 되기 전에는 더 큰 회사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자. 더 큰 회사를 가자. 아니면 지금이 근무 시간이 8시간 반을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하는 데를 가자. 복지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회사를 가자 해가지고 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퇴사하고 한 달 정도 쉬면서 리프레시 기간을 가졌어요. 처음으로 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이번엔 근무 시간도 9시에서 6시까지. 출퇴근 시간도 훨씬 줄었어요.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을 다닐 때에는 제가 6시 20분이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7시 40분에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줄었고 그렇게 복지가 좀 있고 워라밸이 있는 스타트업, 화장품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연봉은 3,240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스타트업이라 그런지 영업관리가 아니었어요. 생산관리도 하고 자재일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마케팅, 진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업무를 하면서 점점 영업관리 업무는 없고 진짜 잡일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제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부업도 하고 계속 상자 접고 이런 잡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물경력이 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팀장님이 워낙 좋으셨거든요.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화장품 쪽에는 저랑 팀장님 2명밖에 없었는데 팀장님이 워낙 좋으셔서 계속 참고 일하다가 이제 점점 계열수가 지나가면서 진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점프업을 하려고 이 회사를 왔는데 점프업은커녕 더 경력이 없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환승이직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도 솔직히 1년 당연히 다닐 수 있었거든요. 2개월만 더 다니면 1년이었기 때문에 더 다닐 수 있었는데 그냥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점프업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정말 괜찮은, 제 기준에서는 정말 괜찮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 연봉이 확 오르거나
복지가 엄청 좋거나 여러모로 내 경력에도 도움을 줄 만한 회사를 꼭 가보자. 혹시 그 회사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 회사 그냥 다니면 되니까 하면서 이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면접 보러 다녀서 지금 현 직장인 대기업에 다니게 되었어요. 지금 대기업이 벌써 5번째 직장이죠. 네, 여기서 지금 다니고 있고 현재는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외국계 기업이랑 대기업이랑 같이 합격을 했었는데 저는 대기업 한 번은 다녀보고 싶어서 여기를 선택했고 그게 지금은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되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기업 영업관리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다닌 회사의 퇴사 사유를 말해봤는데요. 참 다사다난했죠. 사실 진짜 쉬었던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힘들기도 힘들었고 또 경력을 쌓을 때는 또 좋기도 했고 막 그랬었는데요. 저는 사실 2번째 직장에서 너무 암흑기였어요. 남들은 1년 쉽게 일하는데 저는 1년 채우기가 너무 어려웠고 1년을 또 못 채우면 어쩌지 그 불안감에 엄청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 그런 시기를 견디고 나니까 지금은 더 단단해져서 이렇게 대기업까지도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첫 직장, 2번째 직장 한 달 다니고 9개월 다니고 한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대기업까지 다닐지 솔직히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제 자신이 대기업을 다닐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다 그런 시기가 잘 견디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경력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자신감 없고 우울했던 제 모습은 없어지고 아, 세상엔 회사가 이렇게 많구나. 좋은 회사도 이렇게 많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신입 때는 회사가 전부였거든요. 고3 때는 수능이 전부인 것처럼 저의 신입 때는 회사가 전부여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 제 세상이 약간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회사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정말 아,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월급이나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회사가 너무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1년도 못 채우고 계속 그만뒀을 땐 제 세상이 약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거는 별것도 아니고 제가 괴롭힘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얼른 나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세상에 너무 좋은 회사도 많고 저같이 약간 직종도 아예 틀었는데 1년도 못 채운 사람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 번은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막 그랬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꼭 자기 잘못이 아니고 회사 책임이라고 아니 그 괴롭힌 사람의 책임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못 적은 비공식 퇴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 퇴사한 회사는 무려 하루 만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면접 때랑 너무 달랐어요.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한 다름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달랐고 아, 이 회사는 있어도 애매하게 얼마 못 버틸 것 같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서로에게도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루 만에 아, 저 내일 이러이러해서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드린 회사도 있었습니다. 요즘 MZ들이 퇴사도 너무 빨리 한다고 말들이 많은데 저도 아마 MZ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도 저는 나와야 할 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직장이 만족도가 높고 혹여나 이 직장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회사를 충분히 잘 갈 수 있겠다. 다른 회사도 또 도전하면 되지, 또 해보면 되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4번의 퇴사를 거쳐오면서 저도 진짜 많이 단단해지고 제 마음이나 제가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 4번의 퇴사를 하면서 안 좋았던 경험과 해보지 않았을 경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층 더 성장을 하기도 했고 더 많이 배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뵐게요.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